안녕하세요. 생활법 김경숙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성녀후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녀후견 제도는 2013년 7월 1일경에 시행된 제도로 이전에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금지산자, 그리고 심신 박약, 그리고 재산상 낭비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의 궁핍함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선고하는 한정치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로 선고가 돼버리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행위가 일반적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성녀후견 제도입니다. 성녀후견 제도는 민법상 우리가 성녀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유롭게 후견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의후견을 제외하고 우리가 정신적 제약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녀후견은 민법 9조, 10조,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중증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병변, 뇌경색,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즉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본인의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성녀후견이고요. 그리고 한정후견은 성녀후견에 비해서는 정신적 제약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본인의 그런 일상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본인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극심한 도박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그리고 낭비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원에서 선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후원이라든지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특정 후견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녀후견은요,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 법원이 아니고 우리가 사건 본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바로 사건 본인, 즉 피후견인의 정신이 후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정신감정과 관련된 전문의의 진단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 후견인 후보자로 신청을 했던 사람이 후견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지,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신용조회나 범죄 경력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적합성 정도를 판단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사건 본인, 피후견인이나 청구인을 법원에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 기일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2주 안에 신문 결정문이 떨어지는데요. 신문서에 나오는, 심판문에 나오는 주문을 보통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먼저 사건 본인에 대해서 성녀후견을 개시한다. 두 번째, 후견인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지정이 된다. 그리고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매년 1회 정도 후견 사무를 처리했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후견 심판문이 나오면 2주 정도 소요되면 그거에 이제 후견 등기부 등본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성녀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문과 후견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서 피후견인의 사무를, 즉 신상과 관련된 병원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로 행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성녀후견은 그 가정법원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1, 2개월 만에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그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이 법원에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신 감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정서 형태로 해서 다시 제출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7개월, 8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견 업무로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러한 후견 사무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업무를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후견인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도 뭐 금전을 빌린다든지 피후견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병원에 뭐 요양을 해야 돼서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먼저 법원에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성녀 후견, 그리고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어느 누구나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법적인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을 경우 또는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근처에 있는 법원을 통해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